그렇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양수기하고는 이제 원리가 틀리고요. 기본적인 거로. 이건 공기 압축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갱도나 고인물을 퍼내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가장 물을 퍼내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갱도 안에서는 거의 이걸로 물을 퍼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양수기를 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양도 그렇고 그 밑에까지 고인물 없이 싹. 그럼 지하에서 사용하는 그러면 결국 양수기 형태입니까? 지하 경도에서. 네, 지하 경도에서 이거는 쓰는 그 양수기죠. 물 빼는 양수기. 아, 지하 경도. 예, 예. 아, 우리 이창호 목사님, 우리 남영주 수석동에서 지하에서 우리가 녹취된 소리 중에 공기 압축기가 관련된 그런 소리들이 녹취 좀 된 거죠? 있죠? 많이 있죠. 네. 압축기로 지금 이 물을 퍼는 것도 있고 공기 압축기로 지금 결국은 물을 푼다는 거잖아 지금. 예. 양수기 역할을 하는. 아, 이게 이제 공기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오는 거네. 물이. 그러니까 지하 경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 압축기 형태의 양수기. 펌프막이 상하 운동을 하는 거네. 아, 상하 운동. 이게 돌아가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은 상하 운동을 함으로써 피스톤이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펌프로 작은 양의 고인물을 양수하는데 양쪽에 있는 강철판인 조인 사이에 분사료가 들어가면 동력과 비균을 위해서 식을 분쇄하는 해서로서 이제 발생하는 가스도 빼내고 아, 사람 저게 차단기가 여기 있네.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총알본부장님,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한번. 예. 요거는 예. 이 지하 경도 안에 예. 왜 공기가 우리가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으니까 예. 그것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예.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를 배출시키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송풍기죠. 송풍기. 예. 아, 오케이. 빼내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아, 바람을. 예, 예. 네.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거기 작업자도 숨을 쉬게 해주고 또 거기서 유독 가스 같은 거는 빼내기도 하고 네.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총괄본부장님하고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부분. 네. 거기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차광기인데요. 차감기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예, 어떤 쪽으로? 돌 깨고. 단단한 물질 같은 거, 돌이나 저 단단한 물질을 깨는 데 쓰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쓰는 그 흔히 지상에서 쓰는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거의. 아, 그러면 요거는 전기로 사용되는 기계가 아니라 압축 공기나 유압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전기는 다운되거나 혹시라도 과부하가 걸리면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유압이나 압축 공기는 그 압력이 일정하게 정해지면은 그 힘은 그대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깨기도 하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이쪽에 될 거는 드릴럽니다. 이제. 차광기가 여러 종류 있네. 예. 천장을 뚫는 이 차광기 이게 위가 지금 천장을 뚫는 거예요. 이게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폭약을 설치하려고 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한쪽은 옆으로 뚫는 거. 드리프터. 옆으로 뚫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싱크는 바닥. 이거는 이제 땅 밑으로 뚫는 거. 그래서 이제 불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요거는 땅 밑으로 뚫는 거. 싱커. 그리고 드리프는 이 옆으로, 옆면을 뚫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 옆에를 뚫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것은 결국 전기로 하는 거 아니고 공기 압축. 공기 압축. 에어가 일로 들어. 에어가. 여기를 잡고 하는 거지. 네. 밑에는 어차피 고압축 공기를 갖다 밑에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공기는 사람이 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 유압 압축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한다 이거죠? 아. 그러면 요 위에로 올라온 것은 여기에 일명 선진시추 할 때 요거 천장을 이거 사용되겠네. 선진시추. 땅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 핸들만 잡고
잡고 있으면 여기서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면 빵빵빵빵. 아, 여기 결국 선진시추 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고. 원리는 같아. 근데 이제 원리가 같아요. 위에 이거, 뚫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건 옆으로 아니고. 뚫느냐, 예. 땅으로 뚫느냐. 예, 이거 그것만 이거하고 똑같은 건 그러면 우리 수석동에서 그 컴프렉서 소리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들리는데 그 컴프렉서 소리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공기를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컴프렉서 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여기 보면 에어가 들어가는. 아, 거기에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 아, 그러면 컴프렉서를 돌리면서 에어를 그러니까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압축 공기를 밀어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레바를 움직여서 이제 그 공기를 뚫는. 그러면 저울 부분이 그거는 뭐죠? 요거 요 부분. 저거는 이제 저것도 구멍을 뚫고 이것도 구멍을 뚫는 거지만은 예. 이거는 이제 저거는 강한 부분에 이게 강한 부분에 하는 거고 이건 약한 부분에 약한 부분.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아, 이 약한 부분. 부분에 따가닥 치게 되면 함몰되니까 한마디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현장에서 이제 이 지상에서 쓰는 한마디를 가같아요. 아,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고 요거는 강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수석동 현장에서 에어 컴프레서는 이러한 작업에 공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유압시켜주기 위해서 유압이나 에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라는 소리가 들렸다. 드릴이에요. 기본적으로 저기 하는 건 똑같아요. 남굴사가 2015년 5월 25일 그 남양주 수석동에 충남 18m를 우리가 시추 작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녹취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봤지만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컴프렉서입니다. 컴프렉서의 역할은 소위 말해서 이러한 이 장비들이 굴착하는데 이거는 강한 장비를 강한 암에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장비들이고 요거는 이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게 공기를 이쪽에 이렇게 유압시키고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강력한 컴프렉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 그 수석동 지하 18m 그 밑에서 듣는 소리로서 보면 바로 얘들이 땅굴을 굴착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기계 소리라는 사실을 여기 태백 석탄박물관의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한번 또 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남굴사 대표의 손이 너무 시려서 힘든 그러한 한파지만 저희들이 직접 석탄을 팔 때 지하 경도에서 사용했던 이 장비들이 우리 남굴사 녹취 현장에서 녹취되는 수석동 녹취 현장에서 녹취되는 그 부분을 소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태백 석탄박물관 바로 앞마당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바로 실 경도로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뭡니까? 차광기. 차광기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암석의 폭파를 위해서 화약을 넣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 차광기. 그러면 저 위에 붙이는 것은 차광기 뭡니까? 이게 길입니까? 로또입니까? 네. 로또. 로또. 비트. 로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광기 비트라 그러고 로또라 그러고. 휴대용이니까 아마 이제 작은 거 사람이 들고. 에어 컴프레셔로 중에서 제일 제수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앞에 이제 저 끼워서 저걸로 이제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에어로 하는 거죠? 에어로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땅굴을 팔라 그러면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뭐 국방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에어를 불어넣기 때문에 전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네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기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 고압까지 전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치가 않고 에어 탱크 고압 압력만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직접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혼자서 가능해요. 근데 좀 버겁죠. 혼자서 움직이기는. 두 사람이세요. 근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써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이청 목사님, 우리 그 낭굴, 이청 목사님, 우리 낭굴사 수속된 녹취 현장에 차감기 이게 소리가 엄청 많이 났죠? 이 차광기가 많이 나고. 아, 이 차감기 소리가? 요 소형도 있고, 이거 봐요. 요 휴대용. 휴대용. 소형도 있고, 이거는 좀 아. 약간 큰 지지대로 하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감기가 실적으로 전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에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컴프레서 소리가 많이 나서,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명 요예에 붙은 것이 뭡니까? 로또? 로또 그 앞에 날입니다. 날. 이것이 날이고, 아, 날. 저거는 이제 길이. 길이. 그러니까 길이. 예. 요거는 굵기. 예. 해가지고 그때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러니까 인조 다이아몬드죠.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거 예, 비트, 앞에 제일 딱 끝부분에 가는 거. 뚫고 뚫고 깨고 하는데 쓰는 거죠. 그러면 그 김성식 총괄본부장, 우리 그 작년에 양주 땅굴 현장에서 사용했던 우리 차감기, 우리 그거는 전기용이고요. 우리는 전기용, 예. 요거는 에어고. 예. 에어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던 게 워낙 고가입니다. 전기보다는. 그리고 에어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밑에서 사용할 때 이거는 에어 호수 연결하고 뭐하고 하는 게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했고 워낙 비좁은 데다가 에어 호수도 굵거든요. 전기 줄보다는. 그게 몇 가닥씩 내려가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코아 시추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낭굴사에서 2014년 그 3월 달에 예. 그 가산 디지털 예. 지하 그 3층 예. 거기서 우리가 그 시추할 때는 코아 시추를 했죠. 예. 코아 시추를 해서 거기서 지상에서 지표상에서 약 27m 지점에 예. 그게 간통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코아에서 그렇죠. 이 코아 시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추, 그 코아 했던 시추 샘플입니다. 샘플이죠. 예. 예. 저런 것이 해가지고 요 금갈거나 깨진 거나 이거는 이 암석 자체가 단단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클렉도 있고 약간 이물질도 섞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충격 때문에 깨지는 거지 이거는 뭐 크게 뭐 요 클렉 간 거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낭굴사에서는 2014년 3월달에 가산 디지털 지하 3층 주차장 지표상에서 약 27m 쪽에서 코아 시추를 통하여 당시 이 땅굴이 간통되어 있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저 우리가 총괄본부장 좀 설명 한번 해보죠. 예. 이거는 이제 갱도 보조목이로 해서 좌측에 나무로 조립한 거 좌측 상부. 예.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전용 PSC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강으로 쇠로 된 거고, 이거는 맨 밑에 좌측 맨 밑에는 하단은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널판지 같은 그 힘 받는 걸 넣고 한두 개가 아니고 저런 걸로 받쳐줍니다. 그리고 막장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예. 그 아이빔 거로 예. 제작된 걸 보면은 예. 그 원래 북한이 그 지반이 약할 때는 이런 예부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엮어서도 결국 그렇죠. 경도를 그 땅굴을 예. 굴착할 수 있다는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이 예. 바로 두 번째 예. 아이빔으로 제작된 그런 경도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1땅굴의 대표적인 그 바로 그 예부에서 제작해서 엮어서 또 이렇게 땅 밑에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자, 우리 총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해 보세요. 맨 제일 상부의 주 운반경이라는 거는 이제 석탄이라든가 우리가 굴착을 했을 때 슬러지가 나오면은 그 굴착한 찌꺼기, 그러니까 흙이라든가 암반이 나오면은 저희가 운반하는 저희가 노란 선이 갱도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사경은 약간 이 사선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선으로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뚫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수경은 이게 수직경인데 엘리베이터식으로. 이제 이것이 왜 이걸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 탄광 조할 때는 수직경이 있습니다. 근데 저 수직경이 있을 때 만약에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갱도에 공기가 유입이 안 돼서 숨을 못 쉰다 하지만은 저것이 수직경이면서도 공기가 통하는 이유는 내려가서 옆으로 뚫고 그걸 한 바퀴 돌고 300m 뚫고 관통을 여러 군데 관통을 해주면은
완전히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그런 아, 지금 요 밑에, 요것은 그 지하 밑에 어떤 예. 경도 모습을, 예, 예. 그, 단면이죠. 아, 단면이네요. 예. 아. 단면인데 그럼 저 몇 층입니까? 지금 1층, 2층, 3층, 4층 정도 돼 있는데, 예. 지금 단면에? 근데 굳이 이제 층 수는 나중에 하면 4층이지만은 예, 예, 예. 메다수로 얘기하면 저게 한 1km 정도 될 아, 거예요. 1km. 아. 왜냐면 석탄은 암석층 모양 단단하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예, 예. 그러면 수직경 약 1km 이상도 이렇게 공기와 전혀 관계없이 예. 작업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임진강 그 4km 그거 북한이 이 땅굴을 팔 수 없다고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 그거는- 국방부 이게 어거지네 이게. 그건 언어 도단이죠. 예. 어거지고 엉뚱히 예. 애들 떼쓰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반 그 강산에도 이게 수직경이 있는데, 우리 휴전 직후에 네. 50, 60년대 이게 충분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도 북한에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제일 밑에는 물을 퍼올리는 양수정도 있는데 물이 나올 거니까. 아, 제일 지하 밑에. 지금 밑으로 다 밑으로 가니까. 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뭐 단면도에 뭐 이게 4층이 됐는데 밑에 뭐 지하수 처리하는 이 부분까지도 완벽한데 예. 결국 물, 공기, 버럭 이 세 가지 물, 공기, 버럭 물, 공기, 버럭 예, 바로 물, 공기, 버럭 3박자를 처리 못해서 4km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 임진강을 못 넘어온다. 이거는 국방부의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우리 국민들이 쏘가서는 아니 됩니다. 자, 분명히 땅굴 문제만큼은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단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낭굴사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단면도만 봐도 한 4층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만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전체가 공기가 순환이기 때문에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럭 처리를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국방부의 논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장거리 땅굴 4km 이상, 후전선 4km 이상 임진강을 뚫을 수 있다는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낭굴사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뭐 보세요. 이건 일반 그 강산에서도 제일 밑바닥이 양수장인데 물 고인 거 뽑으려면 되잖아, 이게. 1km 가까이 지하로 오면. 1km 내려와서 물 밑바닥에 물을 양수장을 이렇게 퍼오려면 되는데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럭 처리를 못한다. 이것은 국방부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남침 땅굴과 관련돼서 정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태백 석탄 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문제발동의 수습을 전술 생산을 위해 파도가 높고 지원되는 그게 끝에는 천문학자 이게 소리 아니라 분명히 연하는 한때 국민 권력에서 서민들이 환경을 가운데 작업 시작 시 막장에도 저렇게 파내는 거야. 우리나라의 전 국민인들의 이번에 무엇보다 정확히 진행된 것은 막장안을 바꾸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갱도 안에 하약 뚫어서 차광기로 뚫은 다음에 아, 차광기를 뚫은 다음에 폭파시키는 거야 이렇게. 아.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확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 이제 그 일부 탈북자들의 정인, 그 땅굴과 관련되신 분들의 정인들 보면 얘들이 또 수중 그 하약 발표를 한답니다. 소리를 그 줄이기 위해서. 꽝 하는 것은 그 물이 없는 가운데서 폭파하면 물이 있는 가운데서 그 폭파할 때는 쿵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땅굴 친구 제보를 들어보면 쿵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기술이 거예요.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수월해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도 체험장을 가기 위한 제 8전시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총괄본부장님에게 또 우리 그 이창원 목사님,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은 북한이 땅굴을 굴착할 때 강력한 TBM이면 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기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저희들이 오늘 석탄박물관에서 발견한 것은 전기보다는 거의 에어 컴프렉서를 통해서 에어를 공급해 가지고 경두를 굴착하는 그런 장비들이 그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땅굴과 관련된 그 탈북자들의 정원 보면 90%가 재래식 공법으로 땅굴을 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그 총괄본부장님이 보시고
또 우리 이창호 목사님 보시고 한 말씀씩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전기는 원동기 컴프레셔를 돌릴 수 있는 그 전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필요치가 않고요. 에어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여러 가지 용이하게 사용을 하니까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어를 많이 쓰고 에어 컴프레셔 쓰고 저 에어 트래커 갖고 벽을 암벽을 치고 그렇게 한다면 크게 전기가 필요치가 않죠. 우리 이창호 목사님 상당히 이제 그 수석동 녹취 현장에 지금까지 약 2,000시간 이상 녹취음을 복원하고 있는데 거의 컴프레서 소리가 많았죠? 컴프레셔 소리인데 이제 상당 부분 보니까 지금 그 차광기와 관련돼서 벽을 뚫고 폭발을 시켜서 이게 이제 갱도를 확장하고 뚫고 하는데 거의 뭐 이거 사람이 그런 기계를 가지고 뚫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금 그 어떤 뭐 TBM을 가지고 무조건 뚫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석탄 박물관의 체험에서 역시 전기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비중이 약하고 에어 컴프레서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갱도 땅굴을 굴착하는 데는 사실상 에어 컴프레서를 통하여 공기 유압의 어떤 그러한 기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 그 8,000시간 갱도 밑에 한번 내려가서 실질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갱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지금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탔습니다. 낭굴사 대표와 우리 엄양녹지 본부장님 우리 이창호 목사님, 총괄 본부장님 우리 김성치 본부장님 이제 타고 갱도에 지금 지하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 태백 석탄 박물관 마지막 그 8,000시간 체험 갱도 지하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자, 요 모형이 지금 차광기입니다. 지금 이 차광기 소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낭굴사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올린 녹취 소리 보면, 또 현장에 들리는 소리 보면,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 귀에 익은 소리일 겁니다. 그러면 저게 차감기. 네, 차광기, 쉽게 뿌레카라 그러죠? 뿌레카. 네. 그래서 구멍을 뚫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나 폭약물을 집어넣고 발판을 하던가, 아니면은 저 상태로 넣고, 이렇게 좌우로, 아래 위로 흔들면은 옆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편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차광기에 지금 주입하는 것은 전기가 아니고, 에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어. 컴프레서를 통한 에어를 공급을 해서, 압축 공기. 압축 공기.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돌려서 압축 공기를 주입해서 결국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소리가 하는 건데 이 소리는 제가 대표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지상에서 누구만 듣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하면 대표에서 약간 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죠. 지하에서 우리가 수석동에서 하는 것은 울림이 세고 그 차이입니다. 우리 수석동에서 녹취된 소리는 지하 공간에서 우리가 녹취를 하기 때문에 울림이 세고, 그럼 이 소리는 그럼 지상 위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러니까 관객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이런 소리다. 그럼 요 소리는 그러면 그 지상에서 녹음한 소리일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는 그러면 지상에서 녹음된 소리인데 우리 그 수석동 현장은 지하 공간에서 우리가 녹취하기 때문에 울림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이 소리는 여기서 이제 오시는 관객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녹음된 소리고, 우리 낭굴사 수석동 녹취 현장은
지하 공간에서 녹취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울림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거와 좀 비교가 됩니다. 차감기, 전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컴프레서를 돌려서 에어 압축 공기로 이 작업하는 이 모형입니다. 드릴. 우리 그 수석도 녹취 현장에서도 드릴 소리가 났죠. 이래 소리 많이 나는 거예요. 예, 드릴 소리가. 말고 예, 드릴 소리가 이거네. 예, 계속 이 소리가 많이 났잖아. 예, 드릴 소리가 초창기에 많이 나왔죠. 오케이. 다다다다다. 예. 그럼 그거는 차광기고. 예, 이제 이해가 가네. 예. 그러니까, 이게 드릴 소리. 예. 그리고 우리 이정훈 목사님, 우리 수석도 녹취 현장에서 드릴 소리가 많이 났죠. 저는 이제 드릴 소리가 많이 났는데 예, 그 소리가 이제 무슨 실제 뭐 우리가 건축 지을 때 건축할 때 그 드릴 소리 그거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 지금 뚫을 때 이 지금 안반을 뚫을 때 이 드릴을 사용하네요. 오거천공이라고 그래서 연질 암석층의 천공호사 그러니까 좀 약간 연약한데 강한데 말고 연약한 집안에 이제 천공기로 이제 차감하는 그런 거죠. 자, 초창기에 우리 수석도 현장에서 상당히 드릴 소리가 녹취가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반이 단단한 데는 망치로 때리면서 구멍을 내도 되는데 그 구멍 압력을 견디는데 안반이 약한 곳은 망치로 때리면서 하면 안 되고 구멍을 뚫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약한 데 쓰는 거고 강한 데 쓰는 거고 그리고 지하에는 혹시 이 예전에 우리 탄광 쪽에서는 메탄가스 때문에 전기 스파크 때문에 발파 터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스 발파 방지에서 에어를 섞은 거고 그리고 또 에어를 쓰니까 전기보다 힘이 좋고 간단하고 하니까 저걸 많이 쓰는 거예요. 저도 저걸 아까 그래서 저쪽 거를 그러니까 저걸 써봤지만은 저게 훨씬 납니다. 작업하기 전기보다. 우리 총괄본부장님, 네. 북한에 이제 땅굴 팔 때 하약을 많이 사용해서 네. 암을 깨뜨리잖아요. 네. 수중 발파하고 네. 그리고 물 없는 가운데서 발파하고 소리가 다릅니까? 예, 달립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물 없는 데서 할 때는 꽝 하고 짧게 붓고 짧게 팍 퍼집니다. 짧게. 예, 소리 진동이 빠르니까. 소리 공기 중에서 소리 전달이 빠르니까. 하지만 물을 채워서 터질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냥 저한테 꽝 그냥 저걸 이제 공기 중에서 터질 꽝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은 물속에서는 하는 것이지 이 할 때보다 물에서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소리도 멀리 안 가고 단순히 진동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발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상에서는 야 이게 발파한 거야 뭐야 이걸 못 느끼죠. 작년 2014년 11월 27일 날 북한에서 땅굴 부대에 10년을 일했던 분이 수중 발파를 한다고 네. 폭음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 정언을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총괄본부장님 지금 요거는 뭡니까? 네, 컨베이어 시설이라 해가지고 예. 얼떡 이제 막장하고 갱차하고 거리가 유지됐을 때 거기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동하는 채탄한 것을 이동하는 그런 용인데 얘네들이 이것까지 쓴다는 거는 반신반이고요. 솔직한 얘기를 저희들은 6,000명이라는 땅굴 부대원이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것이 이력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이제 공개된 북한의 땅굴 파는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2013년 10월 14일 날 최초로 TV조선에서 공개했는데 얘들이 컨베이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더라고. 이게. 그거는 이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반신반이라고 그랬는데 반반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들이 이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갱 같은 경우는 갱차를 밑에 놓고 바로 위에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옮길 필요도 없이 그냥 떨어지니까 갱차 바퀴가 레일이 깔려있지 않더라고 줄만 매놓고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흙을 버럭을 다 실은 다음에는 줄만 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베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면서 얘들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면 충분히
우리 남굴사가 말하는 장거리 땅굴 그 이상으로 수백 킬로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굴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요거 장비도요,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북한의 어떤 땅굴 팔 때에 요런 장비도 그 사용하는 것을 제가 이제 2013년 10월 14일 날 그 TV조선에서 요 영상도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 그 땅굴 파는 그 영상을 봤을 때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은 단거리 땅굴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컨베이어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컨베이어가 필요한 거고, 컨베이어를 썼다는 게 그게 확실하다면은 장거리 땅굴을 시추하고 작업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일단은 그 우리 김성식 총괄본부장님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요거는 뭐 장비 이름은 요거 작은 뭐라 그럽니까? 요거는 포크레인이라고. 미니 포크레인. 요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수백 킬로 이상 우리 남국사가 말하는 뭐 부산 그 밑에까지라도 이러한 장비를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 여기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까 저는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쓰는 그 미니 포크레인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연중 체중기라고 따로 이름이 있네요. 소형 네.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요보다도 더 작은 그런 걸 얘들이 어떤 지형에 맞춰서 그 제작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나 이런 저기를 사용하지 않고 에어 컴프레셔를 에어 공기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유는 압축 공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혹시 모를 지하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발파, 폭파, 가스 인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이라든가 어디든지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에어를 쓰는 것은 어차피 고압 밑에 막장까지 공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쟤네들이 파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그 남굴사 그 녹취 현장인 수석동에서 많이 이제 녹취된 중에 콤프락사, 그 공기 압축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사용한 그 기계 소리가 유난히 많이 났던 이유가 바로 우리 금방 우리 김성식 총괄본부장님이 설명했던 바로 의미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을 찾기 위해서 뚫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또 얘들이 위로 구멍을 뚫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구멍을 뚫고 또 이제 그 선진 시추할 때 얘들이 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기계인데, 이거는 전기로 이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에어. 왜 그러냐면 갱도 안에는 어느 갱이든지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가스가 축적이 되면 위험하니까,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그 가스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스파크, 전기를 사용하는 스파크 하나 불꽃 튀는 그거에서도 발화가 되고 발화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를 많이 쓰죠. 에어. 예. 그러니까 오늘 결국 뭐 우리가 지하 경도에 와서 봤을 때 거의 다 장비가 에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 거의 우리가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에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컴프레서 같은 기계를 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 남양주 수석동 현장에서 녹취된 소리하고 거의 공감된 부분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못하는 걸고 모아서 컨베이어로 보내주는 거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장에서 작업하는 슬러지라고 있고, 버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우리 이제 땅굴로 말하면 버럭. 오케이. 버럭을 한 군데,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갱차로 하든 사람이 날르든 뭐라 하겠죠. 막장에서부터 거기까지 전부 다예요. 네. 요것도 뭐 그런 종류네요. 이거는 덤프로도 이거는 이제 토담는 거네. 끝까지 온 거, 막장 이제 갱차역까지 어느 정도까지
페어라든가 컨베어로 옮겨놓은 거를 갖다 쌓아놓으면은 딱 바켓으로 담아가지고 갱체에 실는 거죠. 김진철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태백에 있는 그 석탄 그 박물관에서 상당한 그러한 우리가 땅굴 녹취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지하 18m 우리 수석동 녹취 현장에 우리가 위에서 5cm로 우리가 녹취를 하고 있지만 석탄 박물관 지하 경도에 들어가서 쓰는 그 장비를 봤을 때 보편적으로 거의 뭐 전기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거의 에어 그러니까 컴프레셔를 돌려서 공기 압축의 힘에 의해서 작업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영상에 담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많은 그 지식층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북한이 그 장거리 땅굴을 팔려 그러면 전기가 부족해서 못 판다. 실질적으로 그 전기는 땅굴 경도 북한의 뭐 재래식 공법이 그 90%를 가지고 90% 가지고 땅굴을 판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기로 이렇게 파는 그런 땅굴보다는 거의 재래식 공법 오늘 우리가 70년도에 석탄을 팠던 그 모습처럼 컴프레셔를 돌려서 공기를 압축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장비에 주입을 시켜서 굴착하는 작업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굴사에서 지금 녹취되고 있는 수석동 그 녹취 현장에서 실시간 뭐 거기 차감기 소리, 드릴 소리, 그리고 컴프레셔 소리, 뭐 상당한 소리들이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그 장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굴사가 말하는 남굴사 그 땅굴의 진실 그리고 남양주 수석동 청남 18m의 이 현장에서 실시간 녹취되는 소리는 정말 북해군의 땅굴 파는 정말로 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 이창호 목사님 오늘 여기 와서 태백 석탄 박물관을 오늘 사사시 돌아봤는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느낀 부분들이나 또 녹취 현장에서 앞으로 상당한 어떤 그 작업에 대해서 좀 그 교훈을 받았다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많이 생각이 됐는데 그 지하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그 차광기 소리, 드릴 소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차광기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천장 뚫는 거, 벽 뚫는 거, 땅 뚫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차광기 소리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풀렸는데 지하에서 무슨 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드릴을 써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드릴로 벽을 뚫는 그 작업을 계속했다는 것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본 것을 가지고 남굴사 녹취 현장인 수석동 녹취 현장에서 실시간 녹취되는 소리 분석에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쉽게 그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김성지 본부장님도 오늘 그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석탄 박물관에 와서 지하 경도의 그 석탄을 캘 때 사용했던 장비를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발견한 점,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볼 때는 우리가 태백에서 탄광 저기는 갱도는 제가 알기로 수직갱으로 1000m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0m면 여기서 1000m면 해수면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예전 해방 직후에 유교 휴전 직후에 이렇게 바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가 50년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 이 현재면은 저들은 그때보다 더 월등한 우리가 아무리 저간다 하더라도 그런 기술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우리가 광부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작업을 했을 때는
공급이 되고 물 문제가 해결이 돼. 왜 그러냐면 탄광이라 해도 물은 나옵니다.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근데 그거를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태까지 끝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여기도 안 와봤답니까? 내 나라 내 땅인데.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태백이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지금 뭐 아주 힘든 환경 속에 오늘 모든 이 행사를 잘 마치고 이제 다가오는 2016년 더욱더 남굴사가 한 단계 또 성장을 해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는데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태백시가 운영하는 석탄 박물관 앞에서 남굴사 대표는 다시 한번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남침 땅굴 진실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풍기죠. 송풍기. 네. 오케이. 빼내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바람을. 네.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거기 작업자도 숨을 쉬게 해주고 또 거기서 유독가스 같은 거는 빼내기도 하고 네.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총괄본부장님하고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부분. 네. 거기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차광기인데요. 차감기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돌 쪽으로? 깨고 돌 깨고. 단단한 물질 같은 거, 돌이나 저 단단한 물질을 깨는 데 쓰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쓰는 그 흔히 지상에서 쓰는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거의 그러면 요거는 전기로 사용되는 기계가 아니라 압축 공기나 유압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전기는 다운되거나 혹시라도 과부하가 걸리면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유압이나 압축 공기는 그 압력이 일정하게 정해지면은 그 힘은 그대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깨기도 하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이쪽에 거는 드릴러입니다. 이제. 그러면 차광기가 여러 종류 있네. 네. 천장을 뚫는 이 차광기, 이게 위가 지금 천장을 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폭약을 설치하려고 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한쪽은 옆으로 뚫는 거. 드립부터. 옆으로 뚫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싱크는 바닥. 이거는 이제 땅 밑으로 뚫는 거. 그래서 이제 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그 땅 밑으로 뚫는 거. 싱커. 그리고 드리퍼. 드리프는 옆으로, 옆면을 뚫는 거지. 여기를 잡고 이 옆에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결국 전기로 하는 거 아니고 공기 압축. 공기 압축. 요 에어가 일로 들어. 에어가. 에어를 잡고 하는 거지. 네. 밑에는 어차피 고압축 공기를 갖다 밑에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공기는 사람이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 그 유압 압축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그 사용을 한다 이거죠? 넣기 때문에 전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네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기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 고압까지 전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치가 않고 에어 탱크 고압 압력만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직접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혼자서 가능해요. 근데 좀 버겁죠. 혼자서 움직이기는. 두 사람이세요. 근데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써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청 목사님, 우리 그 낭굴 이청 목사님, 우리 낭굴사 수속된 녹취 현장에 차감기 이게 소리가 엄청 많이 났죠? 이 차광기가 많이 나죠. 이 차감기 소리가 요 소형도 있고, 이거 봐요. 요 휴대용. 소형도 있고, 이거는 좀 약간 큰 지지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감기가 실제로 전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에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컴프레서 소리가 많이 나서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명 요예에 붙은 것이 뭡니까? 로또 그 앞에 날입니다. 날. 이것이 날이고 날. 저거는 이제 길이. 예. 요거는 굵기. 예. 해가지고 그때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러니까 인조 다이아몬드죠. 공공정 다이아몬드. 이거 이제 앞에 그 제끝 부분에 가는 거. 뚫고 깨고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성식 총괄본부장 우리 그 작년에 양조 땅굴 현장에서 사용했던 우리 차감기 우리 그거는 전기용이고요. 우리는 전기용 예. 요거는 에어고 에어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던 게 워낙 고가입니다. 전기보다는. 그리고 에어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밑에서 사용할 때 이거는 에어 호수 연결하고 뭐하고 하는 게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했고 워낙 비좁은 데다가 에어 호스도 굵거든요. 전기 줄보다는 그게 몇 가닥씩 내려가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코아 시추를 볼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낭굴사에서 2014년 그 3월 달에 예, 예. 그 가산 디지털 예, 예. 지하 삼청 예, 예. 거기서 우리가 그 시추할 때는 코아 시추를 했죠. 예예. 코아 시추를 해서 거기서 지상에서 지표상에서 약 27m 지점에 예. 그게 간통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예. 코아에서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양수기하고는 이제 원리가 틀리고요. 기본적인 거로. 이건 공기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갱도나 고인물을 퍼내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가장 물을 퍼내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갱도 안에서는 거의 이걸로 물을 퍼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양수기를 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양도 그렇고 그 밑에까지 고인물 없이 싹. 그럼 지하에서 그 사용하는 그런 명태로 양수기 형태입니까? 지하 경도에서. 네, 지하 갱도에서 이거는 쓰는 그 양수기죠. 물 빼는 양수기. 지하 경도. 예, 예. 우리 이창호 목사님, 우리 남영주 수석동에서 지하에서 우리가 녹취된 소리 중에 공기 압축기가 관련된 그런 소리들이 녹취 좀 된 거죠? 있죠? 많이 있죠. 네. 압축기로 지금 이 물을 퍼는 것도 있고 공기 압축기로 이 지금 이 결국은 물을 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양수기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그 공기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나오는 거네. 물이. 그러니까 지하 경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 압축기 형태의 양수기. 펌프막이 상하 운동을 하는 거네. 상하 운동. 이게 돌아가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은 상하 운동을 함으로써 피스톤이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펌프로 작은 양의 고인물을 양수하는데 양쪽에 있는 강철판인 조인 사이에 분사료가 들어가면 동력과 평균을 위해서 식을 분쇄하는 해서로서 이제 발생하는 가스도 빼내고 바람 차감기가 여기 있네.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그 총알본부장님, 그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한번. 예. 요거는 이 지하 갱도 안에 예. 왜 공기가 우리가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으니까 예. 그것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예.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를 배출시키는. 강한 암에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장비들이고, 요거는 이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게 공기를 이쪽에 이렇게 유압시키고 공급 배출을 위해서 이 강력한 컴프레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 그 수석동 지하 18m 그 밑에서 듣는 소리로서 보면 바로 얘들이 땅굴을 굴착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기계 소리라는 사실을 여기 태백 석탄박물관의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한번 또 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낭굴사 대표의 손이 너무 시려서 힘든 그러한 한파지만 저희들이 직접 석탄을 팔 때 지하 경도에서 사용했던 이 장비들이 우리 낭굴사 녹취 현장에서 녹취되는 수석동 녹취 현장에서 녹취되는 그 부분을 소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태백 석탄박물관 바로 앞마당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바로 실 경도로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뭡니까? 차광기. 차광기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암석의 파를 위해서 화약을 넣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 차감기. 그러면 저 위에 붙이는 것은 차감기 뭡니까? 이게 길입니까? 로또입니까? 네. 로또. 비트. 하고 로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감기 비트라 그러고 로또라 그러고.
휴대용이니까 아마 이제 작은 거 사람이 네, 들고 에어 컴프레셔로 중에서 제일 제소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앞에 이제 저 끼워서 저걸로 이제 뚫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이거는 뭐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에어로 하는 거죠? 에어로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땅굴을 팔라 그러면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뭐 국방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에어를 그러면 요 위에로 올라온 것은 여기에 일명 그 선진시추 할 때 요거 그렇죠, 천장을 이거 사용되겠네. 선진시추. 땅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아. 땅에다 고정시켜놓고 여기 핸들만 잡고 있으면 여기에서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면 빵빵빵빵. 여기 결국 선진시추 하는데 원리는 사용될 수가 같아요. 있고. 원리는 같아. 근데 이제 원리가 같아요. 위에 이거, 뚫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옆으로 건 뚫느냐 아니고. 땅으로 뚫느냐. 예, 이거 그것만 이거하고 똑같은 건 그러면 우리 아니고 그저 수석동에서 그 컴프렉서 소리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들리는데 그 컴프렉서 소리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공기를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컴프렉서 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여기 보면 에어가 들어가. 거기에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컴프렉서를 돌리면서 에어를 그러니까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압축 공기를 밀어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레바를 움직여서 이제 그 공기를 뚫는. 그러면 저걸 보면 이제 그거는 뭐죠? 요거 요 부분. 저거는 이제 저것도 구멍을 뚫고 이것도 구멍을 뚫는 거지만은 예. 이거는 이제 저거는 강한 부분에 강한 부분에 하는 거고 이건 약한 부분에 약한 부분.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약한 부분. 부분에 따닥 치게 되면 함몰되니까. 한마디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현장에서 이제 이 지상에서 쓰는 한마디를 가같아요.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고 요거는 강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수석동 현장에서 에어 컴프레서는 이러한 작업에 공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유압시켜주기 위해서 유압이나 에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라는 소리가 들렸다. 드릴이에요. 기본적으로 저기 하는 건 똑같아요. 남굴사가 2015년 5월 25일 그 남양주 수석동에 충남 18m를 우리가 시추 작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녹취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봤지만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컴프렉서입니다. 컴프렉서의 역할은 소위 말해서 이러한 이 장비들이 굴착하는데 이거는 강한 장비를